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프라롤라라는 곳에 왔습니다. 로마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의 지점에 있어요. 카프라롤라의 문장을 보시면 염소 2마리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카프라가 염소인데요. 옛날 이 지방에 염소를 키우던 목동들이 살던 곳이어서 카프라롤라라는 지명이 되었다 합니다. 이 카프라롤라는 파르네세 궁전으로 꽤 알려진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편 제목을 염소의 땅에 생긴 궁전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카프라롤라에 유명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누텔라의 재료가 되는 헤이즐넛이에요. 이 지역 일대가 다 헤이즐넛 재배지입니다. 이 카프라롤라 주변은 다 녹지대로 둘러싸여 있는데 길쭉한 언덕 지형을 따라 중심지가 발달된 형태입니다. 시내 중심지를 가르는 직선 도로는 16세기 중반에 파르네세 궁을 건축하면서 로마로 향하는 일직선 도로를 함께 개통한 것입니다. 신축하는 궁을 위해서 아예 길까지 새로 닦은 거지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건물들을 철거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 건물주들을 설득하여 다른 위치에 재건축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궁의 정면만 봤을 때 사실 별다른 특징은 없어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16세기 후기 르네상스 스타일과 매너리즘 스타일이 절충된 건축물로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 중의 하나로 꼽히는 건물입니다. 도면도를 잠시 보시면요. 외부는 오각형인 건물인데 내부에는 원형의 뜰을 배합한 형태로 이 시대 건축에서 아주 드문 형태입니다. 스페인 그라나다의 카를 5세 황제의 궁과 로마 메디지 가문 소유였던 빌라 마다마 등의 건축물과 흡사하여 당시 유럽 최고 절대 권력의 상징을 의도적으로 상기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년 지기 제 친구이자 미술사를 전공한 수산나와 함께 왔습니다. 이 궁을 건축해 한 파르네세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파르네세는 15, 16세기 이탈리아 중부지방 주요 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문을 지나자마자 바로 원형의 뜰에 들어서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파르네세 궁이 공식적인 거주지였다면 이 카프라롤라의 파르네세 궁은 휴양과 전원 생활을 위한 별궁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위를 보면 직경이 21m가 되는 커다란 둥근 하늘을 따로 이 뜰에 담아놓은 듯 하고요. 주랑 천정을 채우고 있는 과일나무, 화초, 새들의 그림들이 마치 바깥 5개 공간이 내부 공간에 연속되는 듯한 시각 효과를 줍니다. 파르네세 가문 사람들이 로마시의 복잡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 사용하는 별장 용도의 설계이죠. 이미 로마를 여행하신 분들께 또는 앞으로 오실 계획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잠시 연결해드리면요. 이 파르네세 가문 출신의 바오로 3세기 왕이 바티칸 박물관 시스틴 소성당의 최후의 심판과 로마 캄피돌리오 광장 재단장을 미켈란젤로에게 위임을 한 인물이고요. 천사의 성 내부에도 이 바오로 3세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은 벽화로 채워져 있는 곳을 보면 일단 대단하다라는 감탄과 함께 바로 또 난감해지기도 합니다. 이 많은 그림과 그 내용은 방문객들이 다 살펴보고 이해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죠. 이런 경우에는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작가의 그림 위주로 찾아보거나 또한 중요한 주제 위주로 보거나 하는 방법도 효율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 궁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나 손님으로 묵었던 사람들 많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다 확인하고 감상할 수 있었던 그림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림들의 위임자와 화가 사이에서 저명한 신학자나 학자가 그 내용과 스타일을 감독하고 조율을 합니다. 실제 거주층이었던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달팽이처럼 꼬아져 있는 이 계단은 파르네세 추기경이 말을 타고 올라가던 계단이라고도 전해집니다. 이 궁은 1530년에 파르네세 추기경의 명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후 이 추기경이 바오로 3세기 왕으로 선출되고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573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착공 시의 건축가는 바티칸 시국 베드로 성당 주임 건축가 중에 하나였던 다산갈로 주니어였고 완성을 한 건축가는 비뇰라로서 그 시대 최고의 쟁쟁한 이름들입니다. 계단 천정은 아름다운 돔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층 테라스입니다. 이 궁에는 천정과 벽에 약 6,000평방미터 크기의 엄청난 양의 프레스코 화로 꽉 차여져 있습니다.
그 시대 로마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가들이었고 형제였던 타데오 주카리, 페데리코 주카리가 이 궁의 회화 장식에 참여했습니다. 인공 분수를 사용하여 실내에 야외를 들여놓고 출입문에는 마치 한 시종이 지금 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 시대 매너리즘 양식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죠. 테라스 창문에서는 당시 파르네세가 지배하던 영토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종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이 건물의 두꺼운 벽 내부 공간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부엌과 창고 옆에는 작은 계단이 있는데 계단 손잡이 안에 모래나 조약돌을 넣은 메시지 종이가 아래층으로 신속하게 흘러내려가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 홀은 파르네세 가문의 기념홀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왕가들과의 혼인 장면과 군사령관 임명식 등의 장면으로 가문의 내력을 기록하고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하게 재인식시키고 영광과 부귀를 자축하고 강조하는 자타 인증용 그림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는 지도의 방입니다. 15세기 말 16세기는 본격적인 해상 탐험과 신대륙 발견의 시대이지요. 지리학 연구도 더 활발해지고 궁전 장식에도 이런 주제들이 새로운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 구역은 또 겨울철에 사용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정의 아름다운 파란 하늘에 의인화된 모습의 행성들과 금빛 별자리는 동지대의 위치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는 만큼의 우주만 천정에 담아놓은 듯한 느낌도 듭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들인 크리스토포로 콜롬보와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시아 대륙 앞에 가서 우리나라를 찾아봤는데요. 아쉽게도 한반도 모습이 정확하게는 그려져 있지 않네요. 16세기 중반이었으니 하고 이해는 됩니다. 반면에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는 비교적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바깥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여름 정원, 겨울 정원, 목동의 정원들, 이 세 개의 정원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궁 뒤편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 크리스마스 장식용으로 쓰이는 나무가 많이 있네요. 이 잎사귀 아시죠? 옛날에 이 뾰족뾰족한 잎사귀들을 식료품 옆에 놔두어서 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이태리어 이름이 재미있는데요. 뿐쥐 토포라고 부르는데 뿐쥐는 찌른다는 거고 토포가 쥐예요. 언덕 지형을 이용한 여러 개의 테라스 분수들이 보입니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면서 자연 속으로 편안히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진짜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고요. 이 물소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햇볕과 나무 향기와 물소리, 이걸 제가 다 누리기에는 아깝기까지 합니다. 자연과 인공의 적절한 조합이 이런 조화를 이루어내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저 어린 소녀도 분수물에 저절로 손이 가나 봅니다. 반바지를 입었지만 물의 요정이 생각나네요. 보통 분수 장식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의인화시킨 강과 풍요의 뿔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물에 가까이 가니 더욱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미로를 따라 잠시 길을 잃어보는데 바로 해마와 돌고래 분수가 나타나서 다음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여기는 이 언덕의 제일 높은 곳이자 세정원과 희락의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카프라롤라 주변의 전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냥과 휴식을 위해 지은 별관이었고 파르네스의 추기경이 복잡한 공적 업무에서 떠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16세기 중후반에 이 궁 건축을 완성시킨 파르네스의 추기경은 바오로 3세기 왕의 손자였고 당시 바르마의 군주였던 그의 부친이 암살을 당한 후 그 충격과 아픔의 시기에 특히 이곳에 집거를 하였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이 희락의 별장이지만 슬픔과 고독의 시간도 얽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방문객들에게 기쁨과 아름다움을 선사해주는 장소로 다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보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뵐게요.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프라롤라가 헤이즐넛의 재배지로도 유명해서 가는 길에 잠시 멈춰서 보았는데요. 8월 말 9월 초에 수확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나무에 달려있는 게 거의 없고 이미 다 땅에 떨어져 있어서 아쉽네요. 오늘은 9월 5일이에요. 이 근처에는 헤이즐넛 제품 공장과 직판 가게가 여러 개 있어요. 우리도 누텔라와 초콜릿 몇 개를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